됐어. 자, 보자. 그 다음 제목은 요렇게 되었습니다. 제 뜻은? 자, 아까 제목은 뭐였어? 아까 제목은 호모였죠? 그게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헤테로로 바뀌었죠? 호모 뜻은 뭐예요? 호모라는 어근의 뜻은 같은, 헤테로는 다른. 알겠죠? 그래서 헤테로 뉴클리어니까 우리말로는 다른 원자핵. 그래서 이제 한자말 번역은 이종핵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서 이자는 무슨 이자겠어요? 다르다 이자겠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핵으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들. 그 중에서 얘 억수로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배위결합. 이번 시험 범위 말미에 배위결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지를 예전에 해서 그 배위결합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분자가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알겠죠? 저 일산화탄소에 대한 이 분자궤도 함수에 대한 정보 완전히 외우시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구의 생명체가 넘쳐나죠. 그 생명체에게 일산화탄소는 친화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생명과 일산화탄소는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적용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원래 지구에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원래 지구에는 일산화탄소 천지였어요. 원래 지구의 대기는 일산화탄소로 가득 덮여 있었다고요. 오! 그러면 일산화탄소로 가득 덮인 지구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생명이 나타났죠. 어떤 식으로? 첫 번째는 물속 환경. 왜냐하면 물속에는 일산화탄소 용해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물속에는 이산화탄소 용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왜? 이거 이번 시험 범위와 관계가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 오늘 저녁에 할 내용이에요. 왜? 일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왜? 전김송도 차이가 심하죠. 얘는 2.55고요. 3.1이니까 전김송 3.5니까 전김송도 차이가 1 정도 나죠. 굉장히 크게 나는 거예요. 왜 얘는 그 뭐냐면은 물에 잘 안 녹을까요? 바로 일산화탄소는 극성이 매우 작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물은 극성이 어때요? 엄청 크죠. 그래서 극성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전김송도 차이가 큰데 극성이 작다고요. 이상하죠. 이게 일산화탄소의 희한한 특징인데 요게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할 거니까 저녁 강의도 꼭 보시고요. 알겠죠? 어쨌거나 일산화탄소는 극성이 작고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태초의 생명은 어디서? 물속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아시겠죠? 하지만 결국 생명은 육상으로 올라오죠. 그럼 육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생명체 내에 이 일산화탄소랑 대응할 수 있는 기작이 진화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예요? 일산화탄소에 대응할 수 있는 몸속의 기작.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왜 생명체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느냐? 일산화탄소에 어느 정도 저항하기 위해서예요. 헤모글로빈은 단순히 산소만을 옮기는 녀석이 아니라 일산화탄소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저항하느냐? 물론 완벽하게 저항할 수는 없어요. 오래 두면 어쩔 수 없이 일산화탄소가 이겨요. 왜냐?
일산화탄소는 전 우주에서 1등 리간드예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가장 강력한 리간드가 일산화탄소예요. 우리 우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일산화탄소보다 강력한 리간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의 구성 때문에 이게 1등 리간드예요. 아무리 진화해도 절대로 일산화탄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지만 약간 저항할 수는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헤모글로빈이 알겠죠? 그것과 관련된 화학을 우리가 배위결합 화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배위결합 화학 할 때 조금 얘기할 거고 그거 관련해서 서울대 입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어쨌건 지금은 이 일산화탄소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어떻게 탄소 ES2, EP 뭐예요? ES2, EP 뭐예요? ES2 그 다음 EP 뭐예요? 탄소 2 산소 ES2, EP 뭐예요? 뭐요? 포 가은아 3는 질소.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탄소와 산소로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의 분자기도 함수를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알겠죠? 이때 시그마, 파이 등의 기하학적 성격은 앞서의 리튬 2에서 9번의 F2와 같습니다. 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S 오비탈끼리 시그마 결합을 만들고 PX끼리 파이 결합을 만들고 PZ끼리 시그마를 만들고 아시겠죠? 그 양상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양상은 동일합니다. 이때 살짝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G, U를 따지지 않습니다. GU가 뭐였죠? 계라대, 운계라대 표현이었죠. 원점 대칭이나 면 대칭이나 이런 얘기였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G, U 여부는 앞서의 호모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헤테로죠. 분자를 구성하는 양쪽 원자가 같아요, 이게 달라요? 다르죠. 그럴 때는 GU를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라되냐 운계라되냐는 아까 얘기했던 뭐 리튬2, O2, F2, N2 이런 데서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거기만 따지고 지금은 이제 계라대, 운계라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S끼리 시그마, PZ끼리 시그마, PX끼리 파이 이런 양상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본딩에 대해서 엔타이 본딩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변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 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앞서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것만 알아도 돼요. 뭡니까? 어? 뭐예요? 주영아 뭐예요? 안 맞아요. 아, 안 맞다고요? 아, 한쪽이 내려갔어요? 자, 아까 호모뉴클리어에서는 요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았죠. 근데 지금은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아요, 달라졌어요? 다르죠?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요거 이름이 뭐예요? 요거 이름 뭐예요? 영어로 그건 기호고요. 전기음성도 영어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죠.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AO가 더 안정합니다. 이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이유 설명할 텐데요. 이유 됐고 이것만 외워도 끝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기억해도 끝이에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내요. 그냥. 자, 무슨 말이냐? 탄소 전기음성도 뭐예요? 탄소 전기음성도. 자,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555라고 했죠.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5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냐고요?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S 누가 더 안정해요? 누가 더 안정해요? 산소 쪽이 더 안정해요. 알겠죠? 그 다음 P 누가 더 안정해요? 역시나 산소 쪽이 더 안정하게 그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1 본딩 MO는 일렉트로 네가티브. 자, 전기임성도를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했죠. 그것을 형용사형으로 바꾼 일렉트로 네가티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음성도가 큰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요? 전기음성도가 큰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은 전기음성도가 큰 어타믹 오비탈과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냥 그려져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쓴 거라고 봐도 돼요. 자, 보세요. 본딩이 엔타이 본딩이에요. 본딩이죠? 본딩이면 얘랑 가까워, 얘랑 가까워. 지금 딱 그림에서 그냥 본딩에서 얘랑 가까워, 얘랑 가까워. 얘랑 가깝죠? 그럼 그게. 다른 것도 해볼까요? 본딩이 엔타이 본딩이. 본딩이죠? 본딩이면 얘랑 가까워, 얘랑 가까워. 어떻겠죠? 그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의 전자 밀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의 전기 음성도, 그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 주변 전자 밀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겠죠. 왜?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뭐하는 성격이니까요.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의 전자 밀도는 커지고 그 상태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안정한 화학 결합이에요. 그 화학 결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써요? 그 화학 결합의 전자가 되도록이면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으로 하고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이루죠. 그렇게 공유결합을 이루죠. 그렇다면 결합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딩 오비탈이 원래 원자 오비탈에서 전기음성도랑 큰 거랑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야 그 극성 공유결합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부터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의 원자 오비탈을 조금 더 안정하게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것과 관련된 실험 결과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화학 결합이 바로 극성 고유 결합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이 당연히 엔타이 본딩 MO는 누구랑 상황이 비슷하겠어요? 그럼 엔타이 본딩 MO는 누구랑 상황이 비슷하겠어요?
전기 음성도 작은 녀석이랑 에너지적으로 비슷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N타입 본딩 어디? N타입 본딩. 이거잖아, 이거. 얘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당연히 얘. 무슨 말 알겠어요? 자, N타입 본딩이에요, 본딩이에요. 얘 N타입 본딩이에요, 본딩이에요. N타입 본딩이지? 누구랑 가까워요? 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 작은 영어로? 전기 음성도 작은 영어로? 일렉트로 파지티브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알겠죠? 그러한 어타믹 오비탈과 에너지 상태가 비슷해집니다. 알겠죠? 요것을 여기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 금방 끝나요. 여기 줄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그마 Z와 파이 X, 파이 Y 사이의 안정성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 지금 누구를 더 안정하게 그렸어요? 시그마를 안정하게 그렸어요? 파이를 안정하게 그렸어요? 지금 파이를 안정하게 그렸죠? 그 이유는 지금 불명확해 한 거예요. 알겠죠? 왜냐? 탄소라고 하면은 파이가 더 안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산소라고 하면 시그마가 더 안정해져야 돼요. 그럼 이럴 경우는 둘이가 경쟁하죠. 그러면 두 개를 섞어놨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쟁에서 알 수 없을 경우는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줍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주고 준 상태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누가 더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는 지금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시그마가 더 안정하냐 파이가 더 안정하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모뉴클리어한 거 있죠? 그곳에서만 기억하시면 되고 헤테로에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 결과를 문제에서 줄 거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비오 얼마입니까? 비오 얼마예요? 2분의 6 빼기 0 해서 3인 거 알겠죠? 비오 3인 거 알겠죠? 왜? 본딩 오비탈에만 전자가 탄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총 10개의 전자를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본딩에만 6개의 전자가 채워지니까 결합 차수가 3이고 요거는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의 3중 결합인 것하고 상호작용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일산화탄소도 완성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오, 조심하세요.